2020년 9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계속 정치적인 뉴스만 보도해 왔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소재를 하나 들고 나오겠습니다. 국제정치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EEZ를 나눴는데 가운데 나누지 못한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는 좁아갖고 양쪽에 EEZ가 딱 붙거든요. 중간선을 그어야 되는데 중간선에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 이렇게 비워놓은 바다가 있습니다. 잠정수역, 잠정조치수역인데 잠정수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중국의 바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바다일 수도 있는데 그 잠정수역에서 중국이 다탄두 ICBM급 발사체를 해상에서 발사했습니다. 네, 이거 거의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죠. 그 발사체는 똑바로 남쪽으로 간 게 아니라 대만 쪽으로 비스듬히 날아가서 대만 직상공을 통과한 다음 9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무일 보듯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 정부는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국가 리더십이 이런 무엇이 문제인지 딱 잡아내는 안목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는 조용한데 윤미향, 추미애로 이어진 정치 싸움에 빠져서 기어코 이기고 싶은 하는 게 정부니까 세상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저희 비판입니다. 한번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대만은 중국이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해상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위성 발사체죠. 발사체가 대만 상공을 통과했다고 해서 난립니다.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해갖고 쭉쭉 옮기지는 못하는데 대만 언론 찾아보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언론, 중국도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틀 전이죠. 오전 9시 23분 아마 중국 시간인 것 같아요. 중국 대만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늦다고 해야 되나요? 빨라야 된다고 하나요? 우리 시간은 10시쯤 되겠네요. 10시 23분쯤. 중국은 황해라고 하죠. 우리도 뭐 황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서해라고 표현하는데 서해에 띄워놓은 중국 대형 화물선에서 장정 11, 장정 11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네. 이 장정 11호에는 길림 1호 고분 영삼 그룹 위성 9개가 실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림 1호 고분 영삼 그룹 위성 그룹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번역한 것도 보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위성 9개가 실려 있었는데 작은 위성인 것 같아요. 이 장정 11호는 이 9개의 위성을 싣고 535km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우주광국인 건 아시죠? 그리고 또 ICBM 갖고 있는 것도 아실 거고 중국이 갖고 있는 군사용 ICBM의 이름은 동풍, 동쪽바람, 동풍입니다. 뚱펑이라고 하죠. 중국 발음으로. 그리고 민간에서 위성을 올려주는 발사체, 위성 발사체는 짱정, 옛날 그 모택동이 연안으로 공산군을 이끌고 도망갔다고 하는 장정. 제가 보기에는 장거리 도주, 장도라고 하는데 저자들은 장거리 원정이라 그래요. 도망간 건데 일본군 피해가지고 장정, 롱마치라 그러죠. 또 마치는 행진인데 원정할 때 정자를 써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둘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동풍에서 장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주 발사체는 대개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ICBM은 반대로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라야만 바로 점화해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액체는 발사하기 전에 주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발사가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이 예외적으로 액체 연료 로켓으로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북한은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조만간 고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ICBM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해상에서 화물선에서 발사한 장정 11호는 우주 발사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개 액체 연료 로켓을 써야 되는데 고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공위성을 올리는 민수용이다. 소형 위성을 올리는 그러한 발사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장정 11호는 소형 위성 9개를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왜 남쪽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위성들은 지구의 남극 북극을 뱅뱅 돌아가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직남방으로 쏴서 남극으로 쏴야 됩니다. 근데 왜 비스듬하게 서남서로 쏴가지고
대만 상공을 지나가게 했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9개 소형 위성들이 임업과 농업, 중국은 저기 몽골 고원에 가면 초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원, 해양, 자원, 환경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원격 감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자, 535km나 올라가 있는 초소형 위성들이 지상을 살펴본다고 하는 거는 난센스입니다. 또 위치는 알려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 정도 올라가 있으면 위성이 톤 단위로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도 어떻게 카메라를 장착해도, 카메라도 렌즈가 있어야 장거리를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절해서 잔망경식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위성들은 이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국 대만신문에 난 지도입니다. 중시신문망에 실려있던 건데, 중국의 장정 11호가 9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고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발사체잖아요. 그러면 결국 ICBM인데, 즉 9개의 다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해서 이 9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다는 것은 9개의 탄두 모듈을 지상에 있는 표적에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만 상공으로 비스듬히 발사했으니까 이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거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설명하면, 대만 너 독립한다고 까불면 다탄두 ICBM 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다른 분은 달리 해석하십시오. 저는요, 이번에 중국이 장정 11호를 발사했다고 떠들었는데, 장정 11호는 옛날에 중국이 발사했던 발사체예요. 그때는 물론 고체 연료 썼습니다. 지금 이게 남아있기나 싶은데, 지금 동풍을 하나 살짝 바꿔서 장정 11호로 이름을 바꿔서 쏘아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자, 이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방송을 했던 건데, 지난 7월 28일 우리 국가안보실의 김현종 2차장은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우리도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고체 연료 로켓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발을 할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 발사체 개발에만 오로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 로켓은 군사용 미사일로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고체 연료를 군사용 미사일로 쓰려면은 대한민국은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하라라는 그 제한 조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지만 우주 발사체로 할 때는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군사용일 때는 그 미사일은 800km 이하로 사거리를 가져라, 이런 요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때문에 한국은 ICBM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거리 제한 때문에. ICBM은 6,000km 이상은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특이하게 미국은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미사일은 800km까지만 날아가야 되는데 탄두 중량은 네 맘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맘대로 하라고. 최근까지는 2톤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톤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탄두 중량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늘리면은 사거리가 짧아지고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800km밖에 안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탄두 중량이 만약 2톤이 아니고 수십 톤, 수백 톤이라면은 이는 사실상 ICBM을 개발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가입 국가라 핵탄두를 제작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만들 수 있는 탄두는 재래식 탄두인데 그게 초대형으로 하거나 재래식 탄두인데 다탄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제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국 뭔가 하면 짝퉁 방식으로 제 설명입니다. 재래식 ICBM을 개발하는 게 한국에 주어진 현재의 기회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우리는 지금 고체 연료를 탑재하는 발사체를 개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액체 연료 로켓은 이미 발사체는 개발했어요. H2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도 개발했습니다. 입실론이라고. 따라서 일본도 우리처럼 NPT 가입 국가라서 핵탄두는 만들지 못하지만은
재래식 탄두를 올리는, 거기도 역시 탄두 제한, 제한, 중량, 무게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유사 ICBM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일본 본토 북쪽에 로카쇼모라는 데에서 상업용 재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그런 재처리용 핵연료를 만들기 위한 재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재처리를 세게 하면은 유사시에는 아주 급하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게 하게 되면 ICBM을 일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ICBM하고 우주발사체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세요? 우주발사체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ICBM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ICBM이 훨씬 작습니다. 우주발사체가 훨씬 큽니다. 이번에 중국 발표하고 대만 설명을 보게 되면 장정 11호로는 길이가 20m, 지름은 2m, 무게는 58톤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2년에 세 번째 만에 어렵게 발사시킨 나로호 1단은요. 나로호 전체가 아니라 나로호 2단도 있고 한데 2단 빼고 1단은 길이만 25.8m, 그 다음에 직경은 2.9m, 무게는 140톤이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장정 11호의 2.5배가 넘죠. 훨씬 큰 겁니다. 네, 그게 1단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2단이 올라갔으니까 나로호는 훨씬 큰 거죠. 그 나로호 1단에 쓰인 로켓은 러시아가 개발한 액체 로켓인데 앙가라입니다. 앙가라가 굉장히 큰 초대형 액체 로켓입니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ICBM보다 훨씬 큰 것이 앙가라였다. ICBM은 우주 발사체보다 작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를 볼 때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죠. 꽝꽝 싸우고 있죠. 중국이 1대1로 하는 중국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잘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중국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대만을 환영하는 중입니다. 지금 대만의 총통은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완전 분리를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출신의 차이 잉원 여성 대통령 총통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있어요. 차이 잉원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서 탈핵 정책을 했다가 탈핵은 좀 슬그머니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잘 끌고 가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미국과 관계도 잘 못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중국이 내놓은 일국양제 통일안을 거부하겠다는 게 국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국양제로 중국이 통일했던 홍콩의 자유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대만이 친미로 기우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 일국양제가 무력화되니까. 따라서 우리도 왜 우리 공군이 어떠한 비행체든지 오게 되면 정체가 모르는 게 거기서 우리 공군기가 딱 뜨는 구역이 있죠. 방공식별구역. 대만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중국 군함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만 공군이 요격은 하는데 요격은 따라가는 건데 쏘지는 않습니다. 저쪽에서 위협행위를 하면 쏘겠지만 이제 그래서 긴장을 유발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더니 이번엔 장정 11호를 해상 발사해서 대만 상공을 관통하도록 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은 거꾸로 이를 비난하면서 대만 주 독립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서해에서 장정 11호를 해상 발사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게 정식으로 설명하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한테만 알려주고 몰래 갑자기 발사해서 대만을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발사 전에 방방 세상 자기 언론에 다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 대만 겁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9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궤에 대해 올려서 유사시에 다탄두를 대만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인을 준 거죠. 그렇다면 뭐냐? 중국이 우리한테 사전 설명한 거랑 한국 너희는 가만히 있어. 미국 편들지 마. 이 얘기죠. 미국적 제스처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박자를 맞춰주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장정 11호가 해상 발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해상 발사는요, 지금까지 1995년에 제가 한번 이거 미국 가서 직접 취재를 했던 건데 미국의 보잉사가 95년 취재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했는데 미국이 시작한 게 95년입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러시아의 에너기아가 아마 에너지란 뜻일 겁니다. 러시아 말로. 그 회사와 합작해서 희추선이
딱 안정된 배잖아요. 고정된 배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플랫폼 삼아서 거기서 위성 발사체를 쏘는 C론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C론치를 많이 했습니다. 2006년 C론치사는 한국의 무궁화 5호 위성, 우리 그 한국통신에서 하는 거, 그걸 발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해상 발사를 하면은요, 이게 올라가다 폭발해도 바다로 떨어지거나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적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도 항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 영해에서 해도 되지만 전 세계에는 12해리 바깥은 다 공해잖아요. 그 공해에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아주 바다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네. 중국이 이걸 따라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이걸 따라 했는데 중국은 해상 발사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이 해상 발사를 처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2018년에 처음 했었고 이번엔 두 번째 성공한 겁니다. 그럼 중국이 해상 발사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중국이 한 해상 발사는 아까 미국하고 러시아 기업이 C론치사가 하는 것처럼 바로 불을 켜서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콜드 론치 방식입니다. 콜드 론치 방식. 콜드 론치는 아까 이제 C론치는 시추선 바닥을 이용해서 차고 올라가는 거라면, 콜드 론치는 뭐냐? 잠수함에서 SLBM을 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SLBM에 불을 딱 붙여 발사를 하면요, 바닷물을 뚫고 올라가다가 불이 꺼지겠죠. 물의 저항이 굉장히 큰데 이 불을 켜도 확 빨리 못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는데 바닷물의 밀도는 얼마나 높아요? 그럼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발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에서 쏠 때는 이 SLBM을 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수통이지, 방수포 같은 거에 씌워 방수통에 넣어갖고 확 밀어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력이 커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는 부력 때문에 수면으로 확 올라갑니다. 수면에 올라가서 대기압과 같아지면 방수턱이 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축 공기가 있어서 SLBM을 위로 팍 쏘아 올려줘요. 쏘아 올려주면 이 SLBM은 물에 안 젖고 공중으로 올라왔죠. 거기서 불을 확 켜가지고 그다음에 방향 잡아서 슉 날아가는 게 SLBM 방식인데, 이게 처음에 물속에서 휙 나오고 수면까지 오를 때는 불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콜드 론치라 그런 겁니다. 반대로 바로 불을 켜고 날아가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이나 우주 발사체는 핫 론치라 그럽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참고로 남북한은 콜드 론치를 하는 SLBM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해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러한 해성 SLBM을 개발해서 우리 장보고 1급이 있고 장보고 2가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장보고 3를 조만간 들어가죠. 장보고 2에 일부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해룡, 요거는 현재 확실한 명칭이 아니고 그냥 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탄도미사일 SBM을 기면서 앞으로 장보고 3에 탑재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심포급 잠수함에 북극성으로 이름 지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콜드론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만들어 사용하는 거고, 중국이 화물선에서 콜드론치 방식으로 장정 11호를 발사한 것은 유사시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에서 다탄도를 탑재한 SLBM을 대만으로 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지금 날린 거. 북한은 우리 상공으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쏘지 않았는데 중국은 대만 상공으로 쐈거든요. 근데 이게 대만만의 문제가 아닌 게, 북한은 중국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잘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북한이 방사포 갖고 있는 것도 과거 중국이 개발했던 방사포를 갖고 와서 다시 개발한 겁니다. 그럼 언젠가 북한도 우리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사전 통보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장정 11호 발사에 가만히 있는 거는 저는 좀 어리석다고 봅니다. 남의 일처럼 보는 게 아니라 쏘지 마. 거기는 한중 잠정 수역이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마. 우리랑 합의해서 해. 니네 영해에서 쏘면 모를까. 쏘지 마.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야죠. 이건 한국의 외교에 저는 좀 실패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드 협정을 할 때 뭐 양보는 안 했지만 사드 기제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다 통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앉은 상태에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어떤 게 들어오고 나오고 이제 한국한테 다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외교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하다 한정 잠정 수역에서 중국이 이걸 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서해에서 우리는
상대가 보기에도 확실한 EEZ는 서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서로 이제 기선이 다르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제 잠정 수역으로 돕는데, 한일 간에도 그런 수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 수역으로 명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곳은 우리의 주권이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곳이니까 얘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해양법에 의하면 EEZ는 공해입니다. 그러면 잠정 수역도 결국은 공해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권은 유지되는 곳이 EEZ니까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요, 중국과 북한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압록강이 쭉 흘러오다가 그 단동하고 신의주 앞바다에서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쯤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동경 124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경 124도를 경계로 서쪽은 중국이 쓰고 동쪽은 북한이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가 약간 이렇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동남동으로 방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 오게 되면 더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124도를 경계로 중국하고 우리를 좀 나누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민항기들을 우리나라가 관제를 하거든요. 그게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 FIR, 대구 비행정보구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데인데, 그 한국 FIR 경계를, 서쪽 경계를 이 동경 124도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공군은 우리나라 근처로 오는 모든 비행기들은 정체를 밝힐 걸 요구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는데, 우리나라 구역으로 북한을 빼고 보게 되면 동경 124도를 서쪽 경계로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군기들도 대개 동경 124도까지만 가서 작전하고 그 서쪽으로는 잘 안 가죠. 그다음에 해군 함정도 지금 잘 안 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해공군도 동경 124도로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공군기들이 자꾸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오는데, 그건 우리가 저 남쪽, 제주도 남쪽 2호도 쪽으로 침범하는 겁니다. 서해에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124도를 한중간에 어떤 경계선처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쏜 거는 124도 살짝 서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걸기는 어렵게 중국이 일부러 피해간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정리하면 동경 124도 약간 서쪽에 한중 잠정 수역에서 화물선을 띄워놓고 장정 11호를 발사했다.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서쪽 섬이 흑산도인데 흑산도의 서쪽에서 쏜 겁니다. 근데 대만하고 중국은 흑산도를 모르니까 산동반도 남쪽에서 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산동반도에서 훨씬 남쪽에서 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서로 발사해서 대만 상공을 지나가게 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남극을 향해서 직 남방으로 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요, 잠정 수역은 아까 말한 대로 한국과 중국의 공동 EEZ면서 또 양쪽에 어디 속한 EEZ도 아니죠. 근데 언젠가부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어선도 조업하고 중국 어선도 조업할 수 있는데, 우리 어선들은 못 나가고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잠정 수역을 다 차지해서 조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EEZ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경 함정 경비함들은 우리 EEZ 지키는데 바빠요. 잠정 수역 가서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잠정 수역이 중국 배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바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124도 서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장정 11호를 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가만히 둬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 거는 1차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2차적으로는 잠정 수역이 중국의 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한 겁니다. 3차적으로는 한국도 까불면 다탄도 ICBM을 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걸로 저는 봅니다. 중국이 하여간 장정 11호를 대만 직상공으로 쏜 거는 주변국에도 까불면 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겉덮여서 말씀드리지만 상업용 위성을 쏘는 거라면 남극을 향해서 직남방으로 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조그만 거 쏘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금방 에너지 떨어서 추락하고 없어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게 무슨 뭐 상업성이 있다고 쏩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우리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설명받았다고 아무 항의도 안 한 거는 저는 외교적으로 실패다. 그래도 외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어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부가 조용하니까 우리 언론도 몰랐던 거죠. 대만과 중국 정보를 밝은 일부 언론만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제.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KS-LV2라고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를. 이거는 우리는 아까 안가라는 145톤의 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한 건 75톤짜리입니다. 75톤짜리 로켓을 개발해서 그걸 4개를 묶어서 1단으로 하고 4개를 묶으면 한 300톤 되죠. 그러면 안가라보다 큰 놈이 되죠. 한 개로 2단을 만들고 또 7톤짜리를 만들어서 3단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톤짜리 조금 넘는 위성을 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가장 중요한 75톤짜리 엔진 개발이 로켓 개발이잖아요. 액체 연료 로켓. 이거를 원래 항우연은 17년 12월에 시험 발사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갖고 18년 10월로 연기했다가 11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연기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왜 연기하느냐고 취재를 해서 실패가 두려워 연기했다라는 그 보도를 했는데 항우연이 이게 명예훼손이다 그래갖고 소송전을 벌였다가 2심에서 제가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중에 이 연기를 받아줬는데 그때 연기를 인정한 사유는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되지도 않는 소송을 걸어갖고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었죠. 그 75톤 추력 로켓을 누리리호라고 명명했었는데 이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18년 12월에. 그러면 이거를 조립해서 4개를 해서 1단, 1개로 2단, 또 7톤짜리 별도로 해서 3단을 만들어서 쏘기로 한 게 원래 내년입니다. 2020년. 근데 항우연은 75톤 발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연기하려고 해서 2022년으로 아마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난 다음에 쏘려고 하는 걸로 자꾸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해서 성공하면 뭐하냐? 제 질문이 이겁니다.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위성을 다른 나라 거 우리나라 거 싣고 막 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안 돼. 불가능. 안 됩니다. 왜? 이미 미국의 상업 회사인 스페이스 X사가 아주 싼 값에 올려주는 펠컨 발사체를 개발해서 빵빵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비싸게 올라가거든요. 개발에 시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쏴가지고 좀 더 좋은 로켓을 개발하도록 하지. 왜 자꾸 성공만 하려고 실패 두려워가지고 연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항우연에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쏴봐야 문제점을 알잖아요. 도면은 아무리 보면 나옵니까? 해봐야 시험도 봐봐야 내가 어디가 문제인 줄 알지.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뭐 이거 다 따라왔는데 항공 우주, 특히 우주가 지금 영 이거 몸살이는 연구원들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은 이미 그걸 다 하고 해상 발사까지 가는데 우리는 지금 자력으로 발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에 관한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최후진국입니다. 일본도 못 따라가고 러시아도 안 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저렇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서해에서 해상 발사를 해도 우리는 유관 발표를 할 줄 몰라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항우연의 이 전략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갖고 국민들이 중국이 어떤 나라라는 시각을 갖게 하고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을 독려하게 해야 되는데 미중 갈등에 끼어들지 않겠다. 대만하고 중국 갈등에 끼어들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 자세로 하니까 외교를 모르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진짜 모른다고 몇 차례 제가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는지 독려하는 정치인도 안 나와요. 중국의 찍소리도 못하는 정치인만 버글버글하고. 이거는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고 안보에 대한 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고 이 무지는 누구 탓입니까? 정치인 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정치인, 여야 막론하고 아니면 우리 국민 탓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는 이런 국제정치를 보고 그러면서 추미애, 윤미향 문제도 보고 다 보자는 겁니다. 한쪽만 너무 쏠리지 말고. 참 국내 싸움에 나라 망하는 꼴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